코로나19 재유행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독감 의심 환자는 급증하면서 올겨울 동시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코로나19 개량 백신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명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거리 두기가 없는 명절이었는데요. 자, 연휴 뒤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연휴 이후에 일부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전 그 명절 연휴 동안에. 네. 이번에도 아마 일부 이 증가가 예상은 되고 있지만 워낙 그 앞 단계에서 큰 유행을 경험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됐었기 때문에 이 명절 연휴 자체의 이동이나 사람들 간의 접촉이 지금까지의 유행을 다시 반전시켜서 유행이 다시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네. 연휴 기간 중에 이제 접촉하면서 전파된 분들은 아마 다음 주 초까지 발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의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은 이번 연휴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명절 연휴가 6차 유행 감소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또 그 6차 유행이 지금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 3월 오미크론 유행 때와 비교해서 감소폭도 좀 줄고 속도도 느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확진자 숫자 이거는 실제로 이제 확진을 받은 그 환자들의 규모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유행의 가장 특징이면서도 대응이나 아니면 상황 파악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증상이 있는데 확진 검사 체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많다라는 점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실제 유행 규모보다도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 감소하는 그런 속도를 느리게 보이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실제로 이 유행이 그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면역력인데 네. 이 BA.1, 2에 의해서 이 가졌던 면역력들이 1, 2월 달 또 3월 달까지 획득됐던 면역력이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감소하게 되는데 네. 이 면역이 감소한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BA.5에 감염이 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재감염 환자도 이제 7%를 넘게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속도가 상당히 느리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미에 면역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10월에서 11월쯤에 그 국민 면역이 한꺼번에 다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가 있는데요. 그 시기에는 재유행이 다시 올 수 있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분석도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BA.5에 의해서 이 경험한 그 7, 8월의 유행도 우리가 예측하거나 아니면 숫자로 접한 확진자 수보다는 네. 굉장히 큰 규모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감염된 분들이 결국 지역 사회에서 이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아주는 차단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유지를 해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유행이 확 커져버리는 그런 상황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내년 1, 2월 달까지는 꾸준히 감소하는 그런 그런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단 한 가지 걱정은 지금까지 오미크론 변이 이외에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혹시라도 유입이 되면 이러한 예측들이 다 이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은 좀 주의를 갖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요즘 이런 코로나19 유행보다 더 걱정인 게 독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유행 동안에는 좀 잠잠했는데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거리두기를 완전히 그 마스크 착용 이외의 거리두기가 모두 없어지면서 사람 간의 이 바이러스 전파의 그 확률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들 다 올라갔다라는 게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또 부가적인 이유로는 그동안 인플루엔자 유행이 한 2년 동안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감염된 환자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고 또 백신 접종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접종률도
예년에 비해서 한 10% 이상은 감소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거나 백신 접종을 해서 면역을 가진 분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지난 2년 동안 계속 적은 상태였기 네. 때문에 유행의 속도가 지금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독감 면역 보유자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잘 걸린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결국에는 올 겨울에 그 동시 유행, 이른바 트윈 데믹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독감 유행까지 겹치면 현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일상 의료 체계에서 대응이 되기 시작한 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아직도 이제 완벽하게 그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제 여기에 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와 같이 혼재돼서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 이 두 가지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진단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증상으로는 감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두 번의 검사, 뭐 세 번의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감별되기 전에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소아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 초기에는 많은데 네. 이때는 병상 부담, 그러니까 병상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담이 생겨날 수가 있고 병상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건 그만큼 의료진도 많이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아마도 인플루엔자 이외에 RSV라는 호흡기 바이러스 또는 메타뉴모 바이러스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들도 이 증가 속도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섞여서 돌면 이 감별 진단부터 굉장히 어려워지기 예.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상당히 철저하게 지금 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료 현장에서 대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선제적으로 막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게 백신이지 않겠습니까? 그 코로나와 독감 백신이 동시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이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했을 때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했을 때의 이상 반응이 이 두 개를 동시에 맞는다고 해서 각각이 서로 더 커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이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그 확률을 그대로 유지가 되고 더 많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일상 회복 이후에 코로나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독감 백신까지 접종을 이제 동시에 독려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양 백신의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겨울에는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들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한 가지 바이러스라도 확실하게 감별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독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독감 백신을 접종을 해서 특히 고위험군들에서의 발생 확률을 줄여주고 또 실제 감염이 되더라도 경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코로나19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감별하는 과정에서 시간 여유를 좀 가질 수가 있고 또 감별 진단을 하기 용이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할 필요성이 고위험군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개량 백신들, 코로나19에 대한 개량 백신들도 도입이 되면 순차적으로 고위험군들은 접종을 하면 이런 이 복잡한 그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새로운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의 유행 시기를 네. 좀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듣다가 너무 궁금한 건데 혹시 그러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감염될 수도 있는 걸까요?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많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 인플루엔자 유행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드문 경우에 해당이 되지만 앞으로 만약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커진다면 상대적으로 동시 감염의 빈도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동시에 감염이 되면 당연히 증상도 심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하는 환자들이 고위험군에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똑같은 얘기 반복이 되지만 백신 접종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WHO 사무총장이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이 끝이 보인다, 뭐 엔데믹이 보인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큰 유행을 비교할 수 있는 게 100년 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 1년 안에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면서
3년 정도 큰 유행이 반복이 되면서 감소하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뭐 10년, 20년이 거치면서 이 계절성 독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 WH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번 그 올해가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만 3년이 되는데 이 3년이 지나면서 코로나19의 큰 유행이 이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결국은 이게 엔데믹이 되던 아니면 계절성 유행이 되던 일정하게 자리를 잡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조금 전에 백신이든 독감이든 코로나든 이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중요한 게 바로 생활 방역 수칙이잖아요. 네, 이 부분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 개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